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자바의 컬렉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컬렉션이 뭐냐? 컬렉션은 데이터가 한 곳에 모아져 있는 것. 그게 컬렉션입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그 학생들의 점수 같은, 예를 들어 뭐 학생들의 평균 점수, 또는 뭐 최대 최소 점수, 점수의 총합. 자, 이런 거를 구하려면 학생들이 획득한 시험 점수를 한 곳에 이제 모아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게 배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배열이 한계가 있다. 자, 배열은요, 배열 객체가 생성될 때 길이 또는 크기가 고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명의 학생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길이가 5인 배열 객체를 생성했다. 그러면 딱 5명의 점수만 저장할 수 있죠. 나중에 내가 뭐 6번째 학생을 저장할 거야. 7번째 학생 점수를 저장할 거야. 그렇게 해도 딱 5명밖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배열의 길이를 넘어선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 공간에 값을 넣거나 값을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배열은 한계가 있다. 자, 그런 배열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컬렉션이라는 것을 지원하는데 이 컬렉션이 java.util 패키지에서 제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컬렉션들이 있을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종류의 컬렉션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컬렉션들만 간추린 거고. 자, 계층 구조를 보면 일단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죠. 이터러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터러블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컬렉션. 그리고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리스트와 셋. 리스트와 셋. 이게 다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요, 컬렉션을 상속하지는 않았지만 컬렉션으로 분류가 되고 하지만 컬렉션을 상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어떤 패밀리, 독립적인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맵이라는 컬렉션도 있어요. 자, 당연히 이터러블로부터 상수와 추상 메소드를 상속받았을 거고 컬렉션으로부터 상수와 추상 메소드들을 상속받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소드가 들어있고 추상 메소드가 들어있는 인터페이스를 객체 생성하게끔 문법적으로 허용해버리면 추상 메소드로 출할 수 있게 되니까 문법적으로 막아놓은 거라고요. 자, 인터페이스만 그래요? 추상 클래스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추상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절대로 객체 생성할 수 없고요. 계층 구조상의 부모, 부모로서의 역할만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개발할 때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어레이 리스트, 셋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해시 셋, 맵을 임플리먼트한 해시 맵이나 해시 테이블 이런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것이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컬렉션들의 특징들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먼저 리스트 계열의 컬렉션들은요, 일단은요, 배열의 한계는 전부 극복했어요. 리스트든 셋이든 맵이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길이의 제한은 없다. 자동으로 막 늘어나요.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리스트를 생성을 할 때 저장 공간 3개짜리를 만들었어요.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합니다.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 할당이 될 거고 데이터를 저장하면 데이터가 차곡차곡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네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순간 저장 공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서 네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런 거 안 뜬다고요. 그냥 자동으로 쭉쭉쭉 늘어나요. 배열이랑 다르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리스트는요. 리스트는 일단 데이터가 저장되는 순간 데이터 순서가 보장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집어넣은 데이터가 0번 인덱스, 두 번째로 등록한 데이터가 1번 인덱스, 세 번째로 등록한 데이터는 2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배열을 쓰고 있고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마다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봐. 그럼 2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2번이 튀어나와요. 자, 데이터의 순서가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중복 저장을 허용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4번을 저장했잖아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3번 인덱스까지 저장했는데 4번 인덱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또다시 4번을 저장해도 저장이 된다. 중복 저장, 똑같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저장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는 배열과 다르게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난다. 물론 이거는 리스트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셋이든 맵이든 다 똑같아요. 컬렉션은 무조건 자동으로 늘어나요. 근데 두 번째 특징,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집어넣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의 순서가 유지된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저장했던 데이터를 꺼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복 저장을 허용한다. 중복 저장을 허용합니다. 자, 반면에 셋은요. 순서가 유지되지 않아요. 순서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냥 막 들어가요. 두 번째는요. 중복되는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셋은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데이터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싶으면 셋이라는 컬렉션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스트든 셋이든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컬렉션에는 거의 비슷한 메소드들이 지원됩니다.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인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있고요. 맵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해시맵, 해시테이블이 상속을 하고 있죠. 자, 해시맵이나 해시테이블, 자, 맵을 상속한 이 클래스들은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왼쪽에 있는 저장 공간을 키 또는 네임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저장 공간을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 밸류 쌍 또는 네임 밸류 쌍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맵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항상 키 밸류를 같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셋이나 리스트 같은 그런 컬렉션은 맞기는 맞는데 마치 셋이나 리스트 두 개를 붙여놓은 것처럼 컬렉션 두 개를 옆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 게 맵 구조다. 사실 이 맵은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면서 맵의 데이터를 저장해보고 꺼내보고 그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경험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컬렉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바점 유틸 패키지가 제공하는 컬렉션들의 종류,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리스트 컬렉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